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장수, 활력, 자유로운 시간 동안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민한 면역체계, 만성질환의 예방, 질병과 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신체를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매일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입속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유전자의 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음식이라는 답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4만 70만 명 이상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식사와 관련된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건강에 해로운 지방, 단순 탄수화물, 당의 지나친 섭취가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가 끝나갈 때쯤 더 많은 열량을 원하고 아침에는 그렇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생체 리듬의 관점에서 최적의 식사 방법은 이른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늦은 시간에 더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식욕은 외부 환경과 24시간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식사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몸이 식량 저장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진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야식의 해로움을 경험할 만한 수명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규칙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몸이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의 생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저장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식습관은 아직 식량이 풍부해진 환경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뇌의 집행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생체 시계와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문을 외웁시다. 아침에 더 많이, 그 이후로는 더 적게. 이제는 음식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울 단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일과 언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다량 영양소를 소화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언제든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몸은 혈류의 포도당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당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혈관 손상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혈관은 영양소를 중요한 장기들로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생기면 몸 전체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장 이상, 안질환, 심장병, 뇌졸중, 상처 치유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용과 반작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의 소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탄수화물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혈당 상승폭도 크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체내에 인슐린을 분비해서 에너지로 사용될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수준으로 혈당을 낮춥니다. 인슐린은 근육과 지방 세포를 자극해 혈액 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택배를 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치 세포의 문이 어두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세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정상적인 양의 포도당을 섭취해도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배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정상보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둘째로,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췌장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셋째로, 과잉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은 먹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식이나 24시간 내내 먹는 방식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일어나서 잠이 드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먹기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12시간 구간 내에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합니다. 최대한 당신이 먹는 시간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체 리듬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원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왜 생체 리듬이 존재할까요? 원시인 조상들이 살았던 조건에 맞춰서 인간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활동 기간은 햇빛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며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해가 빛나는 시간대에 먹기를 원하고 해가 지면 공복 기간을 바랍니다. 실험실에서 나이든 초파리들을 두고 초파리가 선호하는 먹이를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초파리들은 잠을 적게 자고 날지 않으며 체중 변화를 보였습니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초파리들은 어린 초파리처럼 잠을 더 많이 잤고 체중도 증가했으며 더 많이 날아다니고 심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3일간 하루 음식물 섭취 시간을 해가 떠 있는 12시간 동안으로 제한합니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긴급히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면 아삭한 생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만약 3일간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를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3주 연속으로 시간 제한 식사법을 해보길 권합니다. 중간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유연하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이는 하루에 우리에게 앞칸을 음식으로 채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침에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과 점심 중 하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이 매우 중요한 식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일종의 생체 리듬 연구는 하루 중 저녁 8시쯤 가장 배가 고프지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음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건강하게 먹기가 매우 힘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것과 생물학적인 기능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을수록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은 한 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늦은 시간에 더 많은 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시 이후의 식사가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침 식사가 가장 양이 많거나 두 번째로 양이 많은 끼니가 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아침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점심을 가장 많이 먹는 끼니로 정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합쳐서 2시 이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루 열량의 4분의 1이 간식과 저녁 식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면 나머지 시간에 식욕과 음식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아침 식사에서 많은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시간에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은 에너지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매일 일관성 있는 양을 섭취하는 것은 식사를 일주기 생체 리듬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 선택을 자동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이전에 먹던 종류로 선택하여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법을 찾게 된다면 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자동화하면 더 쉽게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결정을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침과 저녁 식사. 이상적인 아침 또는 점심 식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풍부한 식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녁은 가벼운 식사로 해야 합니다. 샐러드나 다른 녹색 잎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샐러드에서 질산염을 더 섭취하여 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저녁에 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단순 탄수화물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느려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야식 충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 계획. 식단 계획을 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메뉴를 선택하세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과 건강 장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단식 시간을 점차 연장하며 14시간부터 18시간까지 시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과 저장된 글리코겐의 공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공식품과 단순당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맛을 살리기 위해 소금, 지방, 당을 첨가하여 제조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중독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섬유질 함량이 낮거나 아예 없으며 소모와 결합된 당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 속의 열량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가공식품은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합니다.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비동물성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녹말이 많은 채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고구마와 같은 저항성 녹말은 솜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포만감을 주고 장내 박테리아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곡물 역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지수가 낮고 저항성 녹말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 아보카도, 호두 등의 식물성 지방을 의미하며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선인 연어와 같은 식물성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과 생선에서 섭취할 수 있으며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적은 양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도 당이 함유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 과일의 당은 다량의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주스 상태보다는 생으로 섭취하여 당을 섭취해도 섬유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크게 줄이면 배고픔을 느낄까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루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으며 단지 열량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일찍 먹은 음식들은 저녁 시간에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녁 시간에 허기를 느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극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샐러드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샐러드는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열량은 낮습니다. 다양한 채소로 샐러드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채소는 포만감을 주며 열량이 낮은 식품입니다. 디저트로 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도가 충분히 높습니다. 저녁 식사 직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두면 식욕을 진정시키고 적은 양의 식사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닥터 씨는 저녁 식사를 4등분하여 섭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닥터 씨는 저녁에 요리한 음식 중 일부만 먹고 나머지는 다음 날 점심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녁을 먹지 않고 밤에 다음 날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대부분 열량을 이 시간으로 옮긴 뒤 잠을 더 잘 수 있었고 저녁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바로 보던 식사를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진 뒤에도 먹고 있다면 이제 아침을 조금 늦게 또는 저녁을 조금 일찍 먹도록 할 때입니다. 이미 저녁을 예전보다 적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식사 시간을 좀 더 앞당겨 보도록 합니다. 이미 해가 떠 있을 때만 먹고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시간 제한식과 같은 심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먹는 시간 전체가 짧은 사람과 동물이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연구 사례들을 기억합시다. 쉽게 구할 수 있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으로 추천한 음식은 전지전능한 견과류입니다. 우리는 특히 호두를 좋아합니다. 호두는 체중 감소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과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 4가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중심으로 한 견과류를 시리얼이나 아보카도, 토스트에 곁들인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공식품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물을 한 잔 드세요. 즉시 간식을 먹지 않도록 당신을 제어하여 조금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물은 허기를 진정시키며 수분 보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밤 같은 100% 통곡물 또는 발효 통밀빵 한쪽을 드세요. 이러한 빵에는 좋은 탄수화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1개와 레몬즙 또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 버터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맛있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쿠키나 사탕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데 낮았던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에는 더 큰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더 오랜 포만감을 주는 대안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콤한 과자 또는 디저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베리를 먹읍시다. 상큼한 맛이 일품인 베리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베리 주변에는 제철 베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유기농 냉동 제품을 먹습니다. 바나나를 드세요. 바나나 껍질로 이미 자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빠르게 익어버리므로 구입한 후에 바로 먹도록 합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섬유질 제품은 아니지만 설탕이 적게 들어간 우수한 디저트이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 단 음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음식이 아니라 활동으로 상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음식이 대신 혼자만의 시간 또는 친구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장수, 활력, 자유로운 시간 동안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민한 면역체계, 만성질환의 예방, 질병과 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신체를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매일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입속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유전자의 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음식이라는 답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4만 70만 명 이상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식사와 관련된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건강에 해로운 지방, 단순 탄수화물, 당의 지나친 섭취가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가 끝나갈 때 좀 더 많은 열량을 원하고 아침에는 그렇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생체 리듬의 관점에서 최적의 식사 방법은 이른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늦은 시간에 더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식욕은 외부 환경과 24시간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식사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몸이 식량 저장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진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야식의 해로움을 경험할 만한 수명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규칙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몸이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의 생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저장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식습관은 아직 식량이 풍부해진 환경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뇌의 집행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생체 시계와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문을 외웁시다. 아침에 더 많이, 그 이후로는 더 적게. 이제는 음식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울 단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일과 언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다량 영양소를 소화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언제든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몸은 혈류의 포도당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당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혈관 손상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혈관은 영양소를 중요한 장기들로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생기면 몸 전체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장 이상, 안질환, 심장병, 뇌졸중, 상처 치유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용과 반작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의 소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탄수화물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혈당 상승폭도 크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체내에 인슐린을 분비해서 에너지로 사용될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수준으로 혈당을 낮춥니다. 인슐린은 근육과 지방 세포를 자극해 혈액 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택배를 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치 세포의 문이 어두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세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정상적인 양의 포도당을 섭취해도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배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정상보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둘째로,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췌장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셋째로, 과잉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은 먹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식이나 24시간 내내 먹는 방식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일어나서 잠이 드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먹기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12시간 구간 내에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합니다. 최대한 당신이 먹는 시간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체 리듬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원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왜 생체 리듬이 존재할까요? 원시인 조상들이 살았던 조건에 맞춰서 인간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활동 기간은 햇빛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며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해가 빛나는 시간대에 먹기를 원하고 해가 지면 공복 기간을 바랍니다. 실험실에서 나이든 초파리들을 두고 초파리가 선호하는 먹이를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초파리들은 잠을 적게 자고 날지 않으며 체중 변화를 보였습니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초파리들은 어린 초파리처럼 잠을 더 많이 잤고 체중도 증가했으며 더 많이 날아다니고 심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3일간 하루 음식물 섭취 시간을 해가 떠 있는 12시간 동안으로 제한합니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긴급히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면 아삭한 생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만약 3일간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를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3주 연속으로 시간 제한 식사법을 해보길 권합니다. 중간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유연하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이는 하루에 우리에게 앞칸을 음식으로 채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침에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과 점심 중 하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이 매우 중요한 식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일종의 생체 리듬 연구는 하루 중 저녁 8시쯤 가장 배가 고프지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음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건강하게 먹기가 매우 힘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것과 생물학적인 기능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을수록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은 한 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늦은 시간에 더 많은 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시 이후의 식사가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침 식사가 가장 양이 많거나 두 번째로 양이 많은 끼니가 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아침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점심을 가장 많이 먹는 끼니로 정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합쳐서 2시 이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루 열량의 4분의 1이 간식과 저녁 식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면 나머지 시간에 식욕과 음식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아침 식사에서 많은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시간에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은 에너지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매일 일관성 있는 양을 섭취하는 것은 식사를 일주기 생체 리듬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 선택을 자동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이전에 먹던 종류로 선택하여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법을 찾게 된다면 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자동화하면 더 쉽게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결정을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침과 저녁 식사. 이상적인 아침 또는 점심 식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풍부한 식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녁은 가벼운 식사로 해야 합니다. 샐러드나 다른 녹색 잎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샐러드에서 질산염을 더 섭취하여 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저녁에 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단순 탄수화물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느려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야식 충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 계획. 식단 계획을 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메뉴를 선택하세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과 건강 장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단식 시간을 점차 연장하며 14시간부터 18시간까지 시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과 저장된 글리코겐의 공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공식품과 단순당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맛을 살리기 위해 소금, 지방, 당을 첨가하여 제조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중독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섬유질 함량이 낮거나 아예 없으며 소모와 결합된 당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 속의 열량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가공식품은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합니다.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비동물성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녹말이 많은 채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고구마와 같은 저항성 녹말은 솜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포만감을 주고 장내 박테리아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곡물 역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지수가 낮고 저항성 녹말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 아보카도, 호두 등의 식물성 지방을 의미하며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선인 연어와 같은 식물성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과 생선에서 섭취할 수 있으며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적은 양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도 당이 함유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 과일의 당은 다량의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주스 상태보다는 생으로 섭취하여 당을 섭취해도 섬유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크게 줄이면 배고픔을 느낄까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루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으며 단지 열량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일찍 먹은 음식들은 저녁 시간에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녁 시간에 허기를 느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극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샐러드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샐러드는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열량은 낮습니다. 다양한 채소로 샐러드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채소는 포만감을 주며 열량이 낮은 식품입니다. 디저트로 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도가 충분히 높습니다. 저녁 식사 직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면 식욕을 진정시키고 적은 양의 식사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닥터 C는 저녁 식사를 4등분하여 섭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닥터 C는 저녁에 요리한 음식 중 일부만 먹고 나머지는 다음 날 점심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녁을 먹지 않고 밤에 다음 날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대부분 열량을 이 시간으로 옮긴 뒤 잠을 더 잘 수 있었고 저녁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바로 보던 식사를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진 뒤에도 먹고 있다면 이제 아침을 조금 늦게 또는 저녁을 조금 일찍 먹도록 할 때입니다. 이미 저녁을 예전보다 적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식사 시간을 좀 더 앞당겨 보도록 합니다. 이미 해가 떠 있을 때만 먹고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시간 제한식과 같은 심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먹는 시간 전체가 짧은 사람과 동물이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연구 사례들을 기억합시다. 쉽게 구할 수 있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으로 추천한 음식은 전지전능한 견과류입니다. 우리는 특히 호두를 좋아합니다. 호두는 체중 감소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과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 4가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중심으로 한 견과류를 시리얼이나 아보카도, 토스트에 곁들인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공식품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물을 한 잔 드세요. 즉시 간식을 먹지 않도록 당신을 제어하여 조금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물은 허기를 진정시키며 수분 보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밤 같은 100% 통곡물 또는 발효 통밀빵 한쪽을 드세요. 이러한 빵에는 좋은 탄수화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1개와 레몬즙 또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 버터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맛있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쿠키나 사탕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데 낮았던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에는 더 큰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더 오랜 포만감을 주는 대안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콤한 과자 또는 디저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베리를 먹읍시다.
상큼한 맛이 일품인 베리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베리 주변에는 제철 베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유기농 냉동 제품을 먹습니다. 바나나를 드세요. 바나나 껍질로 이미 자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빠르게 익어버리므로 구입한 후에 바로 먹도록 합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섬유질 제품은 아니지만 설탕이 적게 들어간 우수한 디저트이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 단 음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음식이 아니라 활동으로 상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음식이 대신 혼자만의 시간 또는 친구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